지난 2월부터 5차례 연속 이어진 기준금리 동결. 배경에는 대내외 불확실성 요인으로 인한 우리 경제 상황을 일단 지켜보고 판단하겠다는 계산이 있습니다. 먼저 대외적으로 부동산 위기로부터 비롯된 중국발 경기 침체 우려로 하반기 우리 수출에 빨간불이 켜졌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미국의 긴축 기조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불확실한 가운데 다음 달 FOMC에서 추가 인상을 단행한다면 역대 최고 수준인 한미 금리 차는 더 벌어지게 됩니다. 대내 상황도 만만치 않습니다. 물가는 지난달 2.3%까지 떨어졌지만 부동산 시장 회복 기대감에 가계 부채는 급속도로 불어났습니다. 금통위원 전원이 최종 금리를 3.75%로 올릴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고 못 박은 이유입니다. 시장에서 바라는 연내 금리 인하도 시기상조라고 거듭 선을 그었습니다. 금통위원 6분 모두 이제 당분간 최종 금리를 3.75%까지도 열어놓을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의견이 오히려 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초점을 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 금리 인하에 대해서 얘기하기는 너무 시기상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한국은행은 올해 경제 성장률을 5월 전망치인 1.4%로 유지했습니다. 하반기로 갈수록 경기가 나아진다는 상저하고 경로를 벗어나지 않을 거라는 기대입니다. 대신 내년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하향 조정했습니다. 중국의 부동산 시장을 상황을 볼 때는 내년에도 이 중국 경제의 빠른 회복은 가능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졌다는 면에서 내년 성장을 낮춘 거고. 그러면서도 중국의 부동산 시장 악화로 중국 경제 성장세가 약화할 경우 우리 경제 성장률도 더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YTN 엄은주입니다. 지난해 잭슨홀 미팅 개막 연설에서 큰 폭의 금리 인상을 예고하며 시장에 충격을 줬던 제롬 파월 연준 의장. 1년 만에 같은 자리에 선 파월 의장은 지난해 메시지와 달라질 게 없다고 미리 못 박았습니다. 여전히 물가가 높다며 금리 인상이 더 필요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We are prepared to raise rates further if appropriate and intend to hold policy at a restrictive level until we are confident that inflation is moving sustainably down toward our objective. 시장에서는 경기 침체가 오기 전에 2% 물가 목표를 수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잇따랐지만 파월 의장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성장 둔화와 고용시장 타격을 감수하더라도 2% 인플레이션 목표는 지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2% is and will remain our inflation target. Getting inflation sustainably back down to 2% is expected to require a period of below-trend economic growth as well as some softening in labor market conditions. 파월 의장 발언 직후 곤두박질하던 미국 증시는 금방 회복세를 보였습니다. 금리 인상이 아닌 신중한이라는 단어를 핵심 키워드로 꼽으며 발언 강도가 예상보다 세지 않았다고 평가한 겁니다. We are in a position to proceed carefully as we assess the incoming data and the evolving outlook and risks. 2% 인플레이션 목표에 대한 파월 의장의 강력한 의지를 재확인하면서 이제 시장의 눈은 다음 달 연준 회의에서 나올 점도표, 향후 목표 금리에 쏠리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윤기입니다. 정부는 이번 달 초 수출입 동향을 발표하며 9월부터는 반도체 업황이 개선돼 수출이 늘고 무역 수지도 흑자로 돌아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9월 이후 반도체 업황이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자동차 2차 전지 호조세가 이어지면서 9월 이후에는 안정적인 무역 수지 흑자 흐름이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 이 같은 전망은 우리의 최대 교역국인 중국의 경기 회복을 염두에 둔 것이었습니다. 세계 IT 수요 확대에 따라 스마트폰과 컴퓨터 등을 만드는 중국으로 반도체 수출이 늘고 리오프닝 효과로 중국의 내수가 활성화할 것이란 기대였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돌발 악재 속에 중국 경기가 급냉하고 대중 수출도 타격을 받게 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달 1일부터 20일까지 대중국 수출은 1년 전보다 28% 감소해 2분기 이후 반등하던 수출이 다시 꺾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우리 반도체 수출의 절반 이상이 중국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중국 리오프닝 효과가 나타나지 않으면 우리 반도체 업황도 살아나기 어렵고,
반면 대중국 수출은 소비재보다는 중간재 위주이고 수출액도 지난해 8월부터 1년째 이미 큰 폭으로 줄어 중국 경기 침체가 우리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란 분석도 있습니다. 특히 정부는 최대 수출 품목인 반도체 수출이 금액 면에서는 전년 대비 감소했지만 물량 면에서는 늘고 있는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과 6월의 반도체 수출 실적을 보면 금액은 36%와 28% 감소했지만 물량은 각각 8%,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에 수출이 물량 지표들이 플러스로 돌아선 것으로 실적이 나오고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수출도 거의 저점 바닥을 다지고 정부의 기대대로 8월 휴가철이 지나고 9월부터는 수출이 안정적으로 상승 궤도에 오르게 될지는 반도체 가격 상승에 달려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또 6년 5개월 만에 재개된 중국인 단체 관광객의 규모도 중국 경제의 위기 정도를 가늠할 수 있는 근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홍구입니다. 지난달 산업 생산, 소비, 설비 투자가 모두 준 것은 지난 1월 이후 6개월 만이라고 합니다. 통계청이 계절적인 요인이 좀 크게 반영됐다고는 했는데 최근 중국 리스크도 있고요. 자칫 경기 침체가 더 길어지는 것은 아닌지 걱정입니다. 전문가 잠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주원 현대경주원 경제연구실장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주원 실장님. 네. 산업 생산 지표부터 볼게요. 예. 자, 물건이 잘 팔려야 생산도 늘 텐데 반도체도 좋지 않고 재고도 쌓이고 있다면서요. 이 산업 생산이라 그러면 우리가 보통 제조업만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 네. 서비스업하고 건설업과 같이 포함을 해야 되거든요. 아, 근데 예. 이제 서비스업하고 건설업은 다행히 플러스가 났습니다. 아, 예. 근데 이게 제조업이 큰 폭으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마이너스가 나오면서 그렇군요. 산업 생산 증가의 저체를 마이너스로 돌아서게 했고요. 네네. 이게 출하가 사실 이제 7월 말고 6월 달에는 이제 플러스가 나와서 그러니까 1년 전 대비 출하가 늘었으니까 경기가 좋아지는 듯이 보였는데 예예. 출하가 7월에 다시 마이너스가 나왔고요. 그렇군요. 그리고 재고 증가율도 6월에 비해서 7월이 다시 늘어났습니다. 이게 네, 전형적으로 이게 제조업 분야의 불황 국면을 나타내는 신호거든요. 그렇군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읽겠습니다. 제조업 부진 이야기 해주셨고요. 물건이 잘 팔리면 당연히 기업들이 설비 투자를 늘릴 텐데요. 설비 투자가 크게 감소했어요. 기업들의 경기 전망을 좋지 않게 보나 보죠? 설비 투자를 이제 통계청에서 해석하기로는 승용차 판매가 저는 7월 달에 급감했다라는 건데 이거는 좀 앞뒤가 안 맞는 해석이고요. 왜냐하면 설비 투자는 이제 미래 시장을 생각한 중장기 투자라 그렇겠죠. 장기적인 판매 부진 이런 게 반영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게 설비 투자 주류율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일단은 투자를 하려면 기계 같은 걸 사야 되는데 그것도 이제 고물가 영향으로 단가가 많이 높아졌고요. 그렇겠군요. 예. 그리고 이제 기업들이 자금을 조달해야 되는데 지금 금리가 많이 높죠. 그러다 보니까 투자 비용도 많이 높아졌고 특히나 수출 시장과 내수 시장이 모두 좀 안 좋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기업들이 투자를 당분간은 좀 줄이고 좀 지켜보자 이런 심리가 작동했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경기의 한 축은 또 소비입니다. 소비가 또 지난달에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 3.2% 줄었다고 하는데 계절적 요인? 지난달 폭염폭우가 영향을 조금 미친 겁니까? 네, 7월 달이니까요. 우리가 이제 기억하기로는 폭우 집중호우가 왔었죠. 예. 그래서 많이 이제 전월비 마이너스 3.2%까지 떨어졌는데 이게 코로나 위기 때 우리가 한번 크게 소비가 처음에 위축됐던 시기가 있었는데 그게 2020년 1월 달이었거든요. 우리 이제 처음 확진자 나오면서 그때 소비가 2020년 1월 마이너스 5.1%였는데 그 이후에 3년 6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지금 침체한 겁니다. 그렇네요. 그러면 단순히 우리가 집중호우만으로는 해석할 수 없는 부분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가계의 소비 심리가 많이 위축이 됐고 역시 아까 이제 기업 투자에서도 작용했던 고금리 고물가 이런 것들이 7월달 소매 판매가 크게 감소한 원인으로 작용한 것 같습니다. 네, 쉽게 풀어줘서 감사합니다. 생산과 소비, 투자 우리 경제의 근간인데요. 5월, 6월에 잠깐 늘었다가 지금 7월에
감소를 해서 걱정입니다. 정부는 사실 하반기 때 경기가 좀 반등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중국 리스크도 있고 좀 어렵게 보십니까? 주원 실장님께서는? 이제 7월이 3분기의 첫 달인데, 네. 이게 이제 전산상생이나 이런 여러 가지 지켜보면 3분기 경제 성장률이 생각보다 좀 잘 안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동행 종합 지수는 한 몇 달 전만 해도 다시 반등해서 올라가는 듯이 보였는데, 요번 예. 7월에 큰 폭으로 떨어져서, 그렇다면 이제 경기 바닥은 최소한 8월 이후에나 형성된다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렇군요. 예. 그러면 경기 바닥이 있는 하반기에 네. 상저 하고라는 고자를 붙이기는 어렵거든요. 네. 그렇다면 정부가 생각했던 그 상저 하고도 좀 어렵고, 그리고 네. 정부의 올해 목표치라고 할 수 있고 연간 경제 성장률 1.5%, 1.4%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중국이 최근 부동산 위기도 있었고 금리도 인하했습니다. 경기 부양에 나서고 있는데 이 중국 리스크 우리 경제에 얼마나 지금 타격을 주고 있는 겁니까? 중국이 금리를 전격적으로 인하를 계속하고 있는데도 소비하고 투자가 안 늘고 있다는 거는 예. 유동성 함정이라 그래서 돈을 아무리 풀어도 민간이 반응을 안 한다는 거거든요. 네. 이거는 문제가 뭐냐면 상당 기간 지속된다는 그런 문제점이 있는 거고, 예. 실제 우리 수출의 한 4분의 1이 중국으로 가고 있고, 반도체 같은 경우는 우리 반도체 전체 수출 중에서 중국으로 가는 게 54%입니다. 네. 그렇다면 중국 경제가 회복이 안 되면 우리 수출이 회복이 안 될 건 분명하고요. 네. 이건 이제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경기가 좋아야지 우리 국민들의 삶이 조금 더 좋아질 텐데 걱정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